울릉도 앞바다 한가운데에서 진행 중인 울릉공항 건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지방공항 프로젝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률 70%를 넘긴 현재 시점에서 이 공항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동해의 깊은 바다 위에 거대한 케이슨 구조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가두봉의 삼봉우리는 매일 조금씩 깎여나가며 활주로를 위한 사석과 토사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풍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그만큼 울릉공항이라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1200m입니다. 이 수치는 숫자만 놓고 보면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은 시작됩니다. 울릉공항은 바다 위에 조성되는 해상공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극단적인 제약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활주로 주변 해역은 수심이 매우 깊고 추가로 바다를 메워 확장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부담이 따릅니다. 그 결과 울릉공항은 애초부터 최소한의 길이만을 전제로 한 공항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 활주로를 이용해 운항할 예정인 항공기는 ATR-72입니다. ATR-72는 중소형 프로펠러 여객기로 비교적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울릉공항이 처음 구상될 당시에는 50인승급 항공기를 기준으로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에 맞춰 1200m라는 활주로 길이가 설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당시 기준으로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항은 단순히 활주로 길이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시설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울릉공항의 취향 기종은 50인승에서 80인승 규모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같은 ATR-72라 하더라도 실제 운용 조건과 안전 여유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울릉공항의 운항 방식 역시 변화했습니다. 초 계기비행을 전제로 하던 운영 계획은 시계비행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조종사가 계기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 시야로 활주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며 이착륙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울릉도는 기상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잦은 안개, 강풍, 급변하는 날씨는 조종사에게 항상 높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계비행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곧 위험 요소가 증가한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길이는 초기 계획인 1200m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바뀌었지만 기반 시설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공정률 70%를 넘긴 지금 울릉공항은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바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자리 잡았고 육지에서는 산을 깎아 공항을 완성하기 위한 공사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항이 과연 완공 이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를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공항을 만들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동해 한가운데에 놓이는 전략적 거점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활주로 1200m라는 숫자는 단순한 설계 수치가 아니라 이 공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울릉공항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공사 현장이 아니라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국가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활주로 길이가 항공 안전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문제입니다. 특히 울릉공항처럼 바다 위에 조성되는 공항에서는 활주로의 여유 길이가 곧 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이 됩니다. 현재 계획된 1200m 활주로는 서류상으로는 ATR-72 운항이 가능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환경과 최소 기준을 전제로 한 계산일 뿐 실제 운항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변수들을 충분히 반영한 수치는 아닙니다. ATR-72는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항공기이지만 기체 중량과 기상 조건에 따라 필요한 활주로 길이는 크게 달라집니다. 승객 수가 늘어나고 연료를 더 많이 싣게 될수록 이륙거리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50인승을 기준으로 설정된 활주로와 80인승 운항을 전제로 한 활주로는 본질적으로 같은 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계획 변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울릉공항이 일반적인 내륙공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활주로 끝에는 넓은 완충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산이고 다른 한쪽은 깊은 바다입니다. 이 말은 곧 이륙이나 착륙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오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흡수해줄 물리적 여유 공간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내륙공항이라면 가능한 비상정지나 활주로, 이탈에 따른 피해 최소화가 울릉공항에서는 극도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더해 울릉공항의 운항 밀도 계획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울릉공항에서는 15분마다 한 대씩 항공기가 이착륙하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최대 8대 하루 수천 명의 이용객을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형공항으로서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활주로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조종사와 관제 인력에게 요구되는 집중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작은 변수 하나가 연쇄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활주로 길이 1200m라는 조건은 이러한 고밀도 운항 환경에서 더욱 취약해집니다. 바람 방향이 조금만 불리하게 바뀌어도 노면이 젖거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조종사는 항상 동일한 짧은 활주로 안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속도를 줄이거나 이륙을 포기하는 결정조차도 제한된 거리 안에서 내려야 하는 부담이 뒤따릅니다. 이 때문에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넘어 실제 운항 환경에서 안전 여유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활주로. 설계는 언제든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1200m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공사 현장에서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과연 울릉도의 기상 조건과 운항 계획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활주로 길이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이 공항을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 논란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꼽히는 변화는 운항 방식의 전환입니다. 당초 울릉공항은 계기비행을 전제로 한 공항으로 구상되었습니다. 계기비행은 조종사가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와 항법 시스템에 의존해 이착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합니다. 울릉도처럼 안개와 강풍이 잦은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바뀌면서 울릉공항의 운항 방식은 시계비행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계비행은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활주로와 주변 지형을 확인하며 이착륙을 수행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곧 기상 조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운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울릉도는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잦아 짧은 시간 안에 시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수정이 아니라 활주로 안전 기준 전체를 다시 평가해야 할 사안입니다. 계기 비행을 전제로 할 경우 조종사는 일정 수준의 오차를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시계 비행에서는 모든 판단이 조종사의 육안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활주로 길이가 충분하지 않다면 조종사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를 잃게 됩니다. 울릉공항의 1200m 활주로는 계기 비행을 기준으로도 결코 넉넉한 길이는 아닙니다. 여기에 시계 비행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서 위험 요소는 배가 됩니다. 강풍이 측풍으로 불어오거나 활주로 끝이 바다와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조종사는 착륙을 계속할지 복행을 선택할지를 극히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충분한 여유거리와 안전한 탈출 경로이지만 울릉공항의 구조는 그러한 선택지를 넓게 제공하지 못합니다. 시계비행 전환 이후 조종사들의 반응은 분명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조종사들은 울릉공항 운항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고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안전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는 현재 조건으로는 심리적 압박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곧 숙련된 조종사조차 울릉공항 운항을 쉽지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항공 안전은 개인의 숙련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과 인프라가 조종사의 판단을 뒷받침해줄 때 시계비행 중심의 운영 구조에서 활주로 길이까지 제한된다면 모든 부담은 조종사 개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운항이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시계비행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이 공항을 어떤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며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결국 활주로 길이와 직결됩니다. 지금의 1200m 활주로는 변화된 운항 방식과 과연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울릉공항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본격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진 계기는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감사원 조사는 울릉공항 활주로 논란을 공론회장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현직 조종사와 항공 전문가들은 현재 계획된 활주로 조건에 대해 명확한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추측이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실제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평가였습니다. 조종사들의 응답은
숫자로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상당수의 조종사들은 울릉공항 운항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일부는 현행 계획에서 최소 70% 이상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더 나아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려면 활주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금 더 길면 좋겠다는 수준의 요구가 아니라 현 구조로는 안전 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기준은 활주로 최소 연장거리였습니다. 다수의 항공 전문가들은 울릉공항의 경우 최소 100m 이상의 추가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수치는 임의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시계 비행 환경과 기상 조건, 그리고 이착륙 실패 시 복행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짧은 활주로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거리는 곧 생명과 직결된 요소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신중을 넘어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가두봉 인근 해역의 수심이 비교적 얕은 구간을 활용해 해상으로 활주로를 연장하는 방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이미 제시된 바 있습니다. 수심 30m 이내의 해역을 활용하면 케이슨 공법을 통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고 명확한 결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울릉공항을 둘러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이미 70%를 넘겼고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공항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에 대해서는 결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짓고 나중에 보완하겠다는 접근은 항공 안전 분야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활주로는 사후 보완이 쉽지 않은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이 공항은 자연재해 대응, 응급 의료 수송, 그리고 국가 차원의 해양 감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공항이 최소 기준에만 맞춰 건설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의 경고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릉공항을 둘러싼 질문은 명확합니다. 법적 기준을 간신히 충족하는 공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높은 안전 기준을 적용해 미래의 위험을 줄일 것인가입니다. 전문가와 조종사들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논쟁이 단순한 항공 안전 문제를 넘어서는 이유는 이 공항이 갖는 전략적 위치 때문입니다.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으로만 보더라도 한반도 동쪽 해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 때문에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교통시설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전략 인프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동해는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해역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해군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교통로와 해저 자원, 해양감시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울릉공항은 항공기를 통한 신속한 접근과 감시, 그리고 필요시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활주로의 길이와 운용 안정성은 단순히 민항기의 안전을 넘어 이러한 전략적 역할 수행 가능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활주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울릉공항의 활용 범위는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기상 악화 시 운항이 잦아질수록 비상 상황에서 항공기의 접근과 이착륙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재난 대응이나 응급의료수송과 같은 공공 목적뿐만 아니라 해양 감시나 긴급 상황 대응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이 존재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전략적 가치는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울릉공항이 동해 해역 감시 거점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언급되어 왔습니다. 해상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인력을 투입하거나 장비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활주로, 길이와 운항 여유가 필수적입니다. 활주로가 짧을수록 운용 가능한 항공기 종류는 제한되고 이는 곧 작전 반경과 임무 수행 능력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활주로 1500m 연장 주장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울릉공항을 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만을 고려한 최소한의 공항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동해를 바라보는 국가 전략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공항으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역시 이 지점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을 단순한 지방공항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활주로 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안전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 공항은 결국 반복적인 운항 중단과
추가 보안 공사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이미 상당 부분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항의 진정한 가치는 활주로 위에서 결정됩니다. 동해 한가운데에 자리한 이 공항이 단순한 상징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전략 거점으로 기능할지는 지금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활주로 연장 문제는 곧 울릉공항의 미래 역할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울릉공항 활주로 논쟁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공항을 어떤 기준으로 완성할 것인가입니다. 공정률 70%를 넘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수정은 어렵다는 주장과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를 잃는다는 경고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 인프라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활주로 1200m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드러난 것처럼 울릉도의 기상환경, 시계비행 중심의 운항 방식, 그리고 늘어난 탑승 인원까지 고려하면 이 최소선은 언제든 위험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공항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때보다 발생했을 때의 대응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설입니다. 여유가 없는 활주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활주로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가두봉 인근 수심이 비교적 얕은 해역을 활용한 해상 연장 방안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고 케이슨 공법을 통한 시공 역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비용과 일정 그리고 정책적 부담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동안 공항은 그대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을 단순한 지역교통시설로 본다면 지금의 계획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항을 동해의 관문이자 전략적 거점으로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활주로 1500m는 과잉 투자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변화된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 공항은 결국 추가 보완과 반복된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단기적인 예산 문제를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 울릉공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활주로를 연장하지 않은 채 공항을 개항한다면 운항 제한과 안전 논란은 계속해서 따라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금 결단을 내린다면 울릉공항은 안정성과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갖춘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이미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입니다. 활주로 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책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공항이 동해 한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지금 내려지는 결정에 의해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